안녕하세요. 레슨업 자동차의 모든 것 박진아입니다. 지입차 두 번째 시간인데요. 이번 시간도 유일통은 이하나 씨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지난 시간 방송 나가고 아주 정말 많은 반응들이 있었어요. 네. 지난 시간 저희가 지입차가 무엇이고 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찾는지 이렇게 알아봤거든요. 네. 근데 지입차 종류에 대해서 아직 많이 못 다른 것 같아요. 네. 그렇죠. 톤수별로 그리고 하는 일마다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. 1톤부터 25톤까지 카고도 있을 것이고, 그리고 냉동차, 일반 탑차, 그리고 뭐 그때 저희랑 같이 보셨던 윙바디. 날개 열리는 윙바디, 네, 윙바디도 있고, 뭐 추레라, 덤프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. 제가 1톤은 사실 평소에도 간혹 보기 때문에 감이라는 게 좀 있는데 25톤 정도는 사실 감이 안 오거든요. 여기서 굉장히 끝에까지 아니요, 갈까요? 뭐 그 정도는 아니에요. 그래봤자. 그래봤자? 예, 뭐 요만큼씩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건데, 길이가 이제 저희가 눈으로 볼 때랑 직접 운전을 하시는 기사님들하고 그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실 때 느끼는 길이가 좀 많이 틀리죠. 진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만 있는 차, 뭐 그런 차는 아니에요. 혹시나 뭐 CG가 좀 될까 하고 네,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윙바디, 탑차 등등 있는데 네. 종류가 다르죠. 네, 아주 다르죠. 일반적인 카고는 이렇게 보시면 뒤에 아무것도 없는 적재함만 있는, 그걸 보고 카고라고 해요. 그리고 윙바디는 뭐 그때 보셨던 이제 문이 양쪽에서 열려서 사방에서 이제 지게차로 작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수작업이 없이 이제 일을 하실 때 이제 사용들을 하시는 차량들이고요. 그리고 냉탑차, 뭐 식자재 배송하실 때 쓰는 게 냉탑차죠. 네, 그렇군요. 지난 시간 때 저희가 사실 비가 와서 촬영이 좀 힘들었거든요. 근데 이번 시간은 햇빛이 너무 강해요. 네, 1박 2일만 힘든 게 아니에요. 우리도 힘들어요. 덥습니다, 아주. 네,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톤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입차 하실 때 짐도 직접 나르고 한다. 예, 그러니까 지게차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차량들은 5톤 이상의 급들의 차들이 대부분이고요. 네.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일들은 작은 톤수의 일들이 대부분 집중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이 지입차를 하는 사장이기도 하지만 이 안에 물건 배송하는 모든 물품을 내가 책임을 지고 이제 상하차를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.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그거 외에 내가 개인적으로 일거리를 찾았어요. 네. 뭐 그렇게도 일을 할 수 있나요? 예,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내가 계약된 일 말고 다른 부수적으로 알바식으로 다른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냐라는 말씀이신 네네, 거죠? 맞아요. 예, 하실 수 있어요. 근데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. 어떤 게 있죠? 그러니까 LG나 삼성이나 이거 브랜드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? 그러니까 뭐 한 화주에 속해 있어서 그 물품을 이제 배송을 하시려고 계약을 하신 경우에 랩핑이라고 하죠. 차에 이제 그 마크를 이렇게 랩핑을 해서 다니는 차들이 있죠. 그 차들은 대부분 그 회사의 물품만 배송을 하셔야 해요. 예. 근데 이제 랩핑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다니는 차라고 한다면 만약에 계약 당시에 우리 물건만 실어야 된다라고만 안 돼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 거죠. 지입차 준비하고 계신다면 사실 이런 부분도 되게 좋은 팁이거든요. 예, 꼭 맞아요. 체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반대 상황은 어떨까 또 궁금해졌어요, 갑자기. 화주 계약을 하고 일거리를 봤는데 갑자기 일이 끊겼어요. 있죠, 그런 경우. 예, 있죠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예, 거예요? 큰일이죠.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실 때 잘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, 계약할 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 하나가 내가 그 회사에 더 이상 운송을 할 수 없는 매출이다 한다면 그 운수회사가 다른 더 좋은 브랜드로 나를 옮길 수 있느냐, 옮겨줄 수 있느냐, 그래서 나의 매출을 맞춰줄 수 있느냐, 예, 그거를 처음에 이제 딱 보고서 정확하게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. 계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네.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 나가고요. 지입차를 사실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상담받기 전 저는 지금 이런데 어떤 차를 하면 좋을까요? 라고 좀 여쭤봤어요. 그렇게 내용을 좀 취합해서 오늘 갖고 왔거든요. 예. 그래서 간이 상담이라고 하죠.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.
첫 번째 분은요, 50대 남성이세요. 은퇴를 하셨대요. 은퇴 퇴직금으로 자금은 좀 부족하지 않게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. 정확한 자금은 모르겠지만, 네. 그래도 뭐 넉넉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. 소소하게 지입차 운행하면서 그냥 용돈벌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. 근데 지입차 하면 가족들하고 많이 떨어져 살아야 되는데, 그렇게 들었는데,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다. 뭐 어떤 종류의 차가 좀 좋을까라고 이렇게 해주셨어요. 라디오 사연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런 종류의 상담들이 많이 들어와요. 네. 일단 50대이기 때문에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는 일은 하시면 안 되잖아요. 힘드실 수도 있죠. 그래서 큰 톤수를 택하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. 그럼 5톤 이상 정도의 네, 톤수. 근데 또 한 가지 또 변수가 5톤 이상급들의 큰 차들은 장거리 차량들이 많아요. 예, 이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차보다는 지방을 다니는 장거리 차량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장거리를 안 다니고 큰 톤수를 수작업이 없는 큰 톤수를 타야 되는 상황이라면 한 가지는 포기를 하셔야 돼요. 둘 중에 하나요. 아니요. 다른 거 한 가지. 급여요. 급여가 작다면 굳이 장거리를 안 가셔도 되거든요. 두 번째 사례자분도 제가 또 만나봤어요. 두 번째 사례자분은 20대 남성이시래요. 힘이 넘치셨어요. 평소에 운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면허 종류를 다 소유하고 계신데요. 최근에 이제 구직 활동을 하려고 알아보던 중에 회사 생활은 자기 적성하고 정말 맞지 않다는 걸 확실하게 생각을 하셨대요. 그리고 저희 방송을 보고 지입차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셨다고 해요. 이제 평생 직업으로 자기는 운전도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자본금은 한 1,000만 원 정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추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왔거든요. 네. 20대 남성분이면 정말 뭐 수작업이 뭐가 두렵겠어요. 되게 좋아하세요. 말만 들어도 20대 네. 남자는 이렇게 좋은 건가요? 왜냐면 선택의 폭이 넓잖아요. 그쵸. 네, 이분은 이걸 평생 직장으로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. 네네. 그러니까 뭐 작은 톤수, 큰 톤수, 수작업이 있건 없건을 떠나서 본인이 나한테 맞겠구나 하면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. 20대 자금이 1,000만 원 정도면 뭐 그렇게 작지 않은 거거든요. 20대에 1,000만 1,000만 원 있으셨나요? 없었죠? 네. 많은 편이에요.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젊었을 때 바짝 벌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작은 톤수에서 좀 수작업이 있는 일로 하시면 급여를 많이 받으실 수 있고, 하지만 나는 이 일을 평생 직업으로 삼아서 이 차로 웬만하면 꾸준히 크게 좀 길게 갔으면 좋겠다는 분들은 애초부터 그냥 큰 톤수를 좀 택하셔서 계약을 하시면 후회는 없으실 것 같아요. 네, 저희가 이렇게 오늘은 2명의 사례자분을 내용을 통해서 이하나의 멘토님께 내용을 좀 들어봤어요. 지입차 관련해서 아직 준비하고 계신 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또 이렇게 시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하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. 멘토 이하나가 전하는 지입차 노하우. 오늘 키워드는 또 어떤 것일지 궁금한데요. 지난주 키워드 만만치 않았어요. 갈수록 부담되시죠? 그러게요. 네, 오늘의 키워드는 어떤 것일지 한번 볼게요. 뜯어볼까요? 초보자, 큰 톤수를 택하라. 네. 큰 톤수라고 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했던 기본 5톤 이상을 말하는 건가요? 그렇죠. 5톤 이상급들.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작은 거부터 하면서 경험 쌓고 이제 큰 거 하고 그럼 더 좋지 않나요?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. 네. 이거 뭐 우수회사에 아니에요. 좋은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절대 아니에요. 네. 그러니까 제가 이 초보자 상담을 많이 해요. 저도 처음에는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무조건 작은 톤수로 시작을 해야 되는 줄만 알았어요. 한 가지 확실히 하셔야 될 거, 내가 이 차를 오래 타셔야 되고 이 지입이란 일을 내가 평생 직장 개념으로 갖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면 무조건 큰 톤수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왜일까요? 작은 톤수는 일이 정말 수작업이 많고 야간에 근무를 하시고 이런 일들도 실질적으로 급여를 받는 게 할부를 이용해서 차 할부값을 내고 나면 실질적으로 내가 생활비로 갖고 올 수 있는 순수익은 200만 원도 되지 않아요.
예.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그리고 얘기거든요. 일도 훨씬 힘들어요. 그러니까 본인이 알게 되시는 거예요. 자연스럽게. 그래서 작은 톤수에서 큰 톤수로 넘어갈 때 뭐 문제가 되는 게 뭐 있겠어? 작은 톤수로 시작했다가 큰 톤수로 넘어가면 되잖아. 그쵸? 네, 라고 쉽게 생각하시지만 그 안에는요, 한 2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소멸이 돼요. 없어져요. 무슨 말이죠? 처음에 시작하실 때 차뿐만 아니라 그 차에 달리는 톤수별로 남바들이 다 틀려요. 네, 그쵸. 만약에 내가 1톤으로 시작했는데 5톤으로 바꾸려면 5톤 남바를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. 아, 그 남바대를 내야 되는데 그게 한두 푼이 아니에요. 요즘은 거의 뭐 5톤 달려면 700에서 800만 원 정도. 임대료가. 요즘, 예, 어마어마해요. 임대료 나가죠. 남바 임대료. 거기다 이제 또 차를 등록하려면 시등록세가 또 들어가죠. 거기다가 1톤 1하고 5톤 1하고 또 틀리잖아요. 그러면 그 화주에 또 들어가는 수수료가 또 있죠. 그런 게 총합해보면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가 돼요. 어떻게 보면은 이제 톤수를 바꾸면서 이게 금전적으로 좀 붕 뜰 수 있다, 뭐 그런 거죠. 톤수를 갈아타면서 한순간에 소멸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차라리 시작을 하실 때 내가 오래 탈 수 있는 큰 톤수를 택하시면 훨씬 더 자리를 빨리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오해는 하지 마세요. 무조건 작은 톤수를 하지 말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. 하지만 뭐 10년 혹은 평생 동안 지입차를 하려고 마음 먹는다면 굳이 작은 차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. 라는 뜻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, 오늘도 이하나 씨와 함께 이렇게 지입차에 대해서 좋은 내용 알아봤던 것 같아요. 저희가 지입차에 대한 내용은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. 그죠? 네. 다음 시간에 또 준비되어 있어요. 네, 준비를 해야겠죠? 제가 네. 또. 네, 저희 다음 시간에 지입차에 대해서 더 풍부하고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 안녕.